뉴스가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얘기입니다. 네. 미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 유리김 네. 차관보 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탄약 등 군사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했고 우리는 그와 같은 물자 지원을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생각나는 게 포탄 155mm 네. 포탄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포탄 지원을 요청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mm 그래요? 포탄을 지원해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궁지에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탄약이 부족하다. 탄약이 부족하고 그래서 100만 발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런데 뭐 30만 발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된다 그러나요? 그리고 네. 이제 나토에서 그 포탄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만은 나토에서 생산하는 포탄 양 자체가 또 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럽 쪽 사람들, 나토 사람들도 뭐 한국이 그런 포탄 생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한국이 좀 지원해라 해라. 뭐 그런 이제 요구들도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유럽 국무부 지금 부차관보죠 유리킴 네. 그 사람은 한국계입니다. 유리킴. 김. 예,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미국 여행 괌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육자회담 대표로 뭐 성킴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또 말레이시아 대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잘 뭐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성킴이 육자회담 할 때 유리킴도 그 말석에서 육자회담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리고 성킴이 말레이시아 대사도 하고 뭐 필리핀 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유리킴이라는 그분도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알바니아인가 동구권에 대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분이 뭐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이분이 나서가지고 포탄 155mm 포탄을 50만 발 정도를 필요한 거를 한국이 지원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현재로서도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정부는 비살상 무기만 지금 보내고 그래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뭐 방탄 조끼라든가 이런 비살상 무기만 보냈다는 게 정부 방침 아닙니까? 네. 탄약을 보내려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국회 의결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회로 해서 탄약을 보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로 우리가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이 뭐 폴란드로 보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걸 자기 거를 쓰고 우리 걸 보충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도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을 뺄 건가 지금 이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삼봉에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뭐 포탄 지원을 뭐 이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과 유럽 연합 사람들이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한국이 포탄 지원 계속해라 이렇게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또 우회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나선 나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한국과 관계는 사실상 최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는 사실상 이제 교전 관계나 다름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우리가 포탄 150만 포탄 50만 발 지원한다면은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엄청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이 지금 우리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개가 적대 국가라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도 이제 또 우리에게 교전 중인 또 적대 국가다 이렇게 또 말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네요. 자,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리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있고 푸틴도 경고를 했잖아요. 무기 전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는 게 어제도 이제 외교부 대변인 말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회 지원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 유리킴 이 부차관보의 말이 우리가 이 무기 지원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이미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 난감하기도 한데 네. 과연 이 사이 외교가 정말 필요한 그런 네. 시점인데 네. 어떻게 이 난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한쪽에 기울이다 보면 네. 이게 이제 거의 몰빵 외교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몰빵에 뭐 좋은 점도 있죠. 몰빵에서 네.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우리가 투자할 때처럼 그런 게 좀 중요할 터인데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전략적 자율성, 네, 그래서 자율성. 네,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키워 나간다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동맹을 네. 강화해 나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자율성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역할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미국과 동맹을 하지만은 미국과 네.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잘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전략적 자율성인 거죠. 그래서 몰빵 외교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전략적 자율성에 따라서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또 우리 국익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다른 우리 고유한 자율적 영역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관계를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외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조선 인조 시대 때 네. 그것도 좀 떠오르는 게 명총 이 교체기에 그렇죠. 예. 우리가 명예 이제 몰빵 외교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죠. 해왔던 것처럼 군신 관계 그런 외교를 해오다가 청이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고 네. 또 오랑캐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변모하는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병자호란, 뭐, 이어지면서 우리 국토가 좀만 맞습니다. 초토화됐고 그렇죠. 많은 인질들이 끌려나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변화, 바이든, 트럼프 뭐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좀 높은 이 시점으로 해서 다 외교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가 지금 사라지게 만드는 게 우리 윤석열 외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마이 TV에 출연합니다만 또 시사인이라는 네. 어떤 시사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고했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명청 외교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예 몰빵에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상 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우리가 당했던 거였죠. 근데 꼭 그것뿐만 아니고 뭐 고려 말 조선 초 그 시대에 있어서는 또 원나라하고 또 새로 등장하는 명나라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또 고종임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주변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했고 해방 이후 공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한에는 미국이 오고 북한에는 뭐 네. 소련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국제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역사 속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시사인에 썼던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해양 국가가 네.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고 대륙 국가가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 반도 국가가 반드시 불리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국가는 자기 지정학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해양 국가로서 강성을 하는 거고 네, 잘못하면 해양 국가도 쇠락하는 거고 네, 내륙 국가도 자기 내륙으로서의 지정학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내륙 국가가 성장하고 그걸 잘못하면 내륙 국가도 망합니다. 반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 국가는 우리가 뭐 숙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용어인데요. 어떤 우리가 이제 반도 국가니까 반도 이제 해양과 어떤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브릿지 네. 국가니까 우리 브릿지 파워를 가지자. 브릿지 파워를 가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대륙과 해양 세력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어느 한쪽에 쏠림 외교, 몰빵 외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릿지 파워를 길러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브릿지 파워를 가교 외교다 저는 번역해서 가교 외교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브릿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 경제력 종합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세계화 정도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가교 파워, 브릿지 네. 파워를 행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미 동맹에 몰빵하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왼수가 되고 네. 중국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북한한테는 두 개의 교전 국가라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또 북한하고 서로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외교적 고립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관계의 몰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교 파워를 길러야 된다. 브릿지 파워 길러야 된다.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소유의 경익기 또 안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외교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3.1절 기념사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네. 외교 이것도 강조한다고 네. 해서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네.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 서산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또 뭐 환황해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환황해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환황해권이라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NC정부한 문재인이 한 거를 지금 다 버리고 있는데 이 참모들이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표지가리라 그러거든요. 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썼던 거를 표지만 싹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용산에서는 그걸 아마 파악을 못했나 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썼던 황해권을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에 가가지고 예. 공군기지 예, 그거 예. 이제 군사 보호구역 없애면서 보호구역, 예. 황해권으로 충청도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 왜냐면 황해권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뭐 산동반도라든가 뭐 단동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동해 지역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부 지역, 중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부 지역인데 우리 서부 지역은 남한만 충청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와 그다음에 북한의 황해도, 평안도 이런 데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여기를 서해안 벨트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환황해권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환황해권은 반대로 환동해권. 환동해권이라는 거는 이제 동해와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 북한의 동해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로 에너지 자원 벨트로 만들고 네. 환서해권은 주로 이제 경제, 교류, 문화, 뭐 산업 벨트로 만들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구성했던 네.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양대 그 벨트 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또 축은 뭐냐면 남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돼야지 이게 그 중국과 네. 또 러시아하고를 북한을 통일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건데 북한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거를 이제 양날교로 하는 거죠. 환황해와 환동해 네. 양날교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중심 국가로서 번영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 안 좋아지면서 남북 관계가 크게 이제 발전하지 않음으로써 이 환동해권과 황해권 두 가지는 이제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황해권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환황을 하려면 중국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북한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북한하고 두 개의 교전 국가라고 지금 북한애들 말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완전 우리 개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중국의 최선봉에 선 결과 중국은 지금 우리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도 가가지고 황해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외교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외교가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네. 경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충청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황해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게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중국하고 정말 이렇게 외교를 개판 쳐놓고 그래놓고 또 가서 황해권 이야기하는 이 멘탈 내지는 이 어떤 그 정책
네. 이 엇박자는 이 정책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하다. 네. 그러니까 뭐 외교 이야기는 외교 되는 게 없습니다. 한미일에만 몰빵하고 있고요. 한미일에 몰빵한 결과가 뭡니까? 한미일에 몰빵하니까 일본은 북한하고 손 내밀고 있고요. 미국은 또 그게 잘했다고 또 일본한테 또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미일에 몰빵한 결과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한미일 우리가 몰빵하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은 이미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공깃돌인 거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볶음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국도 우리 무시하지. 러시아는 완전히 우리 적대하고 있지. 한미일에 몰빵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자기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 취급을 하는 거지. 네. 대한민국 외교가 설 자리가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3.1절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 외교를 얘기한다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뭔지 엎친데 덮치고 막 얽히고 설키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들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부와 대통령실, 뭐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도 혹시 또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준비한 시는 네. 계속 저는 현재 한반도의 접경 지역과 비무장지대, 서해5도 NLL 일대 이런 데서 군사적 충돌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그 지역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북한의 동장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철원도 한번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비무장지대에서 네. 충돌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에 준비한 시는 문익환 목사님의 비무장지대라는 시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빈무장지대라는 시를 가지고 유형원이라는 가수, 유형원이라는 가수가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노래는 제가 못 들을 것 같고 못 들을 것 같아요? 시만 한번 노래 못 들어요? 왜요? 노래는 왜냐하면 틀면은 그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아, 저작권에 걸려요? 네. 아,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거. 그것도 안 되나요? 그거는 아마 작사 작곡하신 분 저작권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 제작가, 저작권.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시를 한번 앞에만 제가 읽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어디 너이버라든가 네. 뭐 이런 데서 비무장지대 문익환 하고 검색하면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걸 제가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비무장지대 노래 되게 좋습니다. 비무장지대로 가자. 네. 비무장지대로 가자. 이런 우리 민요풍의 노래인데 정말 좋은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대신에 저는 문익환 목사님의 시 앞 구절만 오늘 예. 마지막으로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저는 읽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는 무기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 우리는 총을 버리고 군복을 벗고 들어간다. 막걸리 통들만 둘러매고 들어간다. 너희도 따발총 버리고 계급장 떼고 들어오너라. 팔을 걷어붙이고 팔씨름이나 해볼까? 모래벌을 만나면 씨름판이라도 벌려볼까? 멧돼지를 잡아라. 바가지로 막걸리를 돌리며 멧돼지 고기를 뜯어라. 일단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로 예. 계급장 떼고 따발총 버리고 막걸리 들고 가서 멧돼지 잡아먹자는 겁니다. 그래요. 참 네.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참 남북 관계가 더 어려워지다 예. 보니까 더 그럼 한번 계속 올려보실래요? 제가 마지막 구절만 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 마지막 구절 쭉 펴면은요. 네. 너무 길어서 여기 마지막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비무장지대. 너희는 백두산까지 밀어붙여라. 우리는 한라산까지 밀고 내려가리라. 비무장지대 만세 만세 만세. 네. 비무장지대가 북한 이게- 사람들은 백두산까지 밀고 가고 예. 우리 남한은 한라산까지 밀고 가면 한반도 전체가 비무장지대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제발 저는 네.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말고 서해에서 충돌을 하지 말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아랍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맨날 하고 싸우고 생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반도에 정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 서울과 수도권 2천만 명 인구가 바로 지금 전방 지역에 밀접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지옥이 됩니다.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없을 수 맞아요. 없습니다. 평화. 한반도 자체를 비무장지대를 만듭시다. 문익환 좋습니다. 목사님의 네. 비무장지대 시를 살짝 바꿔가지고 네. 비무장지대라는 요 가수 유형원님의 노래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것도 한번 꼭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네, 오늘이 아니라 지금 3, 4월 달에 자주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평화의 소중함을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